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소에도 목소리가 그렇게 곱진 못한데 감기 기운가 좀 있어서 목소리가 좀 듣기에 좀 불편할지 모르겠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아까 소개받은 대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분이 행정수도 완성에 관한 일을 맡게 됐는데 이 일은 내가 맡아줬으면 좋겠다 해서 행정수도 완성 특별위원회를 만들었고 제가 지난 여름부터 그 위원장으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ANU 최승용 소장님께서 또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고 또 국회 세종의사당에 대해서는 송재우 위원장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이제 보충적인 설명하고 또 이런 커다란 움직임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 세종시에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제 국가 상징구역 그 어딘지는 다들 아시죠? 예, 우리 이제 세종시 신도시 중에서 한복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세종시 이제 마을 설계를 할 때 되게 동 단위를 1km 박 1km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은 100만 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여기 이제 아름동, 한솔동 이런 데가 되게 면적으로 보면은 100만 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여기는 이제 210만 제곱미터니까 동네 한 2개 정도 되는 곳이다. 공원동은 좀 더 커요. 네, 다른 동네들은 대개 한 다른 동네 2개 정도 들어가는 그 정도 면적이다. 되게 이제 여의도하고 비교하잖아요. 여의도의 한 4분의 3 정도 면적이다. 굉장히 넓은 면적입니다. 근데 도면으로 보면은 그렇게까지 넓게 보이질 않는데 실제 가보면은 제법 큰 면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곳은 원래 이제 처음부터 청와대, 국회, 대법원 이런 기관들이 다 들어설 것으로 처음에 예정을 해놨었는데 위헌 결정 때문에 그런 기관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그렇지만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때 2007년 7월 20일 날 착공식을 할 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언젠가 우리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행정수도가 될 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 대비해서 이 땅은 남겨두자, 남겨놓자 이렇게 그런 말씀 계셔서 그렇게 남겨놨는데 드디어 이제 빛을 보게 된 것이죠. 사용을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해 12월 22일 날 국가 상징구역에 대한 마스터 플랜 당선작이 발표가 됐습니다. 바로 오늘 설명드린 그 당선작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 당선작이 발표가 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제일 첫 번째는 우선 건물 배치, 국회는 어디에 그리고 대통령실은 어디에 하는 건물 배치가 이제 결정이 된 것이죠. 그게 가장 이제 중요한 첫 번째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상당히 좀 놀라움이 있었는데 그것은 대통령실이나 국회 못지않게 우리 시민광장을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뒀습니다. 위치로 봐서도 한 중심에 두었고 면적이나 그 위상을 보더라도 국회나 대통령실 못지않게 큰 액센트를 주었단 말이죠. 그것은 이번 마스터 플랜이 우리 국민들을 권력기관의 위에다 놓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게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예. 세 번째는 이번에 이제 마스터 플랜이 당선작이 마련되고 이제 앞으로 7월 달까지 당선작을 토대로 해서 공식 마스터 플랜 도시 계획으로 확정을 짓는 절차가 남아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저는 위헌 결정 이후에 2004년 위헌 결정 이후에 지금까지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해야 된다.
대통령 제2집무실 건설해야 된다 하는 수없이 많은 논쟁도 있었고 토론도 있었고 뭐 그랬잖아요. 근데 드디어 이게 논쟁과 토론, 계획 2단계를 벗어나서 드디어 실행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실행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실행이 좀 늦어졌느냐? 그것은 우리 정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국가 대사이기 때문에 여야 간의 협의도 많이 필요하고 그런데 여야 간의 좀 입장이 좀 차이가 많이 나기도 하고 또 정부에 따라서는 어떤 때는 좀 속도를 내다가 어떤 때는 멈춰 있기도 하고 가다 서다 반복하다 보니까 매번 시간이 늦어지는 겁니다. 국회는 이제 국회법이 개정된 게 2021년도입니다. 그래서 국회 분원으로서 세종의사당을 둔다 하는 규정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행복도시법이 개정이 돼서 대통령 제2집무실을 둔다 하는 게 22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에 관한 것은 이미 그때 정해진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뒤에 설계 절차를 밟았어야 되는데 지난 정부 3년 동안 설계 절차를 착수하지 않았어요. 이게 대통령실 같으면은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원래 그때 행복도시법 개정되고 그럴 때는 그때 바로 설계 착수해서 2027년 내년까지는 완공시키겠다 그랬는데 딱 3년 동안 중단돼 있었기 때문에 딱 그만큼 늦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행복도시 건설청에서 대통령실은 2030년 5월까지 완공하겠습니다 한 보고를 대통령께 드렸더니 작년에 12월 달에 대통령께서 좀 서둘러라. 그렇게 하게 되면은 약속이 세종집무실에 와서 근무를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와서 일을 못 해보고 잠깐 들렸다만 가게 생겼다. 그러니 좀 당겨라 해서 이번에 이제 행복도시 건설청에서 29년 7월 달까지 완공을 짓고 29년 8월 달에 대통령께서 입주를 하시도록 하겠다 하고 일정이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는 거예요. 더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국회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시간이 많이 걸려요. 대통령실은 면적으로 보면 한 4만 제곱미터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국회는 한 10배 정도 큰 거죠. 대통령실에. 그래서 아까 저 말씀드렸듯이 총 사업비로 보면은 한 5조 6천억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사업이고 건물도 한 20개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린다. 그래서 지금 현재 스케줄을 보면은 2033년까지 완공하겠다 그랬는데 제 욕심 같아서는 이 20개 건물을 한꺼번에 다 같이 설계해 가지고 같은 날 딱 완공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20개 건물 중에서 좀 우선 급한 것들은 좀 먼저 하고 그래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송재 위원장님께서 크게 고개를 끄덕거리기 때문에 빨리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가 우리 세종시를 보면은 여태까지는 행정중심 복합도시라는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 옷을 벗어던지고 올해는 행정수도 세종이 되는 그 원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현재 국회에 행정수도 완성 특별법이 지금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강준현 의원이 처음에 제출을 했었고 그 뒤에 하문화 의원 그리고 김종민 의원 김태년 의원 마지막으로는 여야 합의를 거쳐서 공동 발의가 됐습니다. 복귀양 의원하고 엄태영 의원 그 두 분이 이제 공동 발의했으니까 여야 간에 같이 하자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여야 간에 어느 정도 좀 이견이 정리가 됐고 그 사이에 그 법안
제출된 후에 정부 측하고도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법을 집행하는 것은 정부니까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집행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들을 다 정리해서 이제 실무적으로도 크게 이제 문제 있는 조문들은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 여야 간에 어느 정도 합의도 이루어지고 또 실무적으로 법조문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됐기 때문에 올해 빠르면은 지방선거 전에 법이 통과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법이 통과되면은 이제는 우리가 행복도시가 아니라 행정수도가 된다 그런 얘기죠. 이제 궁극적으로는 헌법이 고쳐져야 돼요. 유엔결정 문제를 확실히 정리하려면은 헌법이 고쳐져야 되는데 헌법은 뭐 이번 이제 대통령께서도 국정과제 제1호로 이제 헌법을 고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헌법이 고쳐지긴 할 텐데 그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고 그래서 그 전에 여야 합의로 특별법을 통과시키면은 이것은 대체로 사회적 합의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무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법 제정으로 일단 법적인 문제는 해결하자. 그러면은 지금 대통령실이나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를 할 때도 지금은 행복도시에 맞게 설계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 특별법이 통과되고 그러면은 전체 이전을 전제로 해서 설계를 확정 지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이제 잘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그게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우선 이제 행복도시에서 행정수도로 바뀌게 되면은 정말 많은 부분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선은 그 도시 계획도 전면적으로 좀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내려오는 기관이 추가적으로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교통량도 크게 증가되고 또 우리가 그 환상형 도시로 이렇게 계획을 해놨는데 이제 도너스 모양으로 이렇게 개발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다가 국가 상징구역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가장 중요한 시설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BRT를 중심으로 해서 개발되어 있는 것을 가운데 국가 상징구역하고 연결시켜줘야 된단 말이죠. 소위 이제 방사형 구조로 되어 있는데 아까 그림에 보니까 그 십자가 모양으로 남북으로 동서로 이렇게 해서 BRT 축에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구조도 바꿔야 되고 또 하나는 국가 상징구역 그쪽으로 지금 통행량이 행복정 발표해 보면은 지금은 하루에 12,000~13,000대 정도 차가 다닌대요. 그런데 국가 상징구역 들어서게 되면은 한 35,000~36,000대 정도로 교통량이 한 3배 정도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단순히 구조만 바뀔 뿐만 아니라 교통량이 훨씬 더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교통계획을 전반적으로 손을 볼 필요가 있다. 국가 상징구역이 이렇게 되면은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세종시를 찾게 될 거고 국회에 일보러 오기도 하고 정부에 일보러 오기도 하고 또 관광 목적으로도 오고 외국에서 많은 사람도 오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우리 도시가 이제 50만 도시로 계획을 해놨는데 또 주변제까지 합하면은 초기에는 한 60만 나중에 이제 7~80만까지 가게 될지 모르는데 유동인구까지 포함하면은 한 100만 정도가 될 거란 말이죠. 이 100만 정도의 유동인구를 소화시킬 수 있을 정도의 교통계획을 만드는 게 필요한데 이거는 아마도 중앙정부하고 우리 세종시가 긴밀히 협력해서 계획을 좀 잘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CTX 그러니까 충청권 광역철도를 우리가 영어로 CTX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전에서 출발해서 정부청사 거쳐서 조치원, 오송 그리고 청주공항까지 가는 그런 노선인데 이
철도 여기 국가 상징구에 가까이에 이제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 국가 상징구역 안에서 교통 처리 문제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주변 도시와 교통 처리 문제도 고민해야 될 텐데, 이런 것들도 앞으로 좀 많은 고민해야 될 것 같다. 제가 얼핏 드는 생각은 BRT 도로하고 원으로 돼 있는데 CTX 이게 남북으로 이렇게 쭉 종단해서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남쪽에서 한 번 만나고 북쪽에서 한 번 만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만나는 지점에다가 역을 설치한다면은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좀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게 또 그 호남 고속철도하고도 이렇게 교차하게 돼 있어요. 그 지점에도 역을 설치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이제 그런 생각들도 해보는데, 이거는 이제 앞으로 구체적인 그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검토가 돼야 될 일로 생각을 합니다. 민자 사업자가 지금 설계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협의를 내나가야 될 문제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환경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번에 이제 그 중요한 개념으로 산수라고 들었거든요. 원수산, 전월산, 금강으로 쭉 이어지는 그 전체적인 자연 환경하고 우리 인공 조형물들이 잘 어우러지게 정말 자연 친화적인 형태로 이 도시가 만들어져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이제 당선작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우리 원수산, 전월산이라는 산과 국가 상징구역, 중앙공원, 그리고 금강까지 이어지는 이런 그 자연 생태계, 제가 이제 블루 그린 네트워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생태축이 쭉 이어지도록 하고, 또 산과 또 시설물과 강이 잘 어우러지는 그런 형태로 경관계획을 좀 새로 다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지금 중앙공원 2단계는 아직 조성이 안 됐는데, 이것도 이 그림하고 잘 어우러지게 하려면 중앙공원 2단계도 좋은 공원으로 조성하되 그 대신 친환경적인 공원으로 조성하는 게 필요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일들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제가 ANU 또 최승용 소장님하고 우리 이수민 소장님께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7월 달까지 이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행복청이라든지 국토부 이런 관계 기관하고 긴밀히 협력을 하겠지만, 동시에 우리 국민들, 그중에서 특히 우리 세종 시민들 의견도 좀 가능한 한 최대한 좀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늘 우리가 이제 트라우마처럼 하는 걱정이, 이거 제때제때 진행이 되는 거냐 하는 그런 걱정이 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속도감 있게 일을 좀 추진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과, 아까 송재호 위원장님께서 고개를 크게 끄덕였습니다만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과정에서 좀 단계적으로 추진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국회 기능 중에서 일부라도 먼저 이쪽에 와서, 시차가 지금 발생하잖아요. 우리 이제 29년도에 대통령실 옮기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지금 서울 잔류부처들도 따라서 내려오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행정 기능들이 대부분 내려올 텐데 국회만 좀 늦게 내려오게 되면은 그동안 또 여러 가지 좀 비능률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국회도 좀 빨리 내려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해줍사 하는 그런 말씀 드리고, 우리 시민들께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자세한 설명을 드릴 기회가 별로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좀 그런 기회를 주신 굿모닝 충청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참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